일본 정부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세계 최강이라 믿어왔던 일본이 한 여고생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완전히 뒤집히며 그 충격파가 정치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데요. 이 발언은 마치 대지진보다도 치명적인 재난의 전조처럼 일본 국민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여고생의 단 한마디가 일본의 운명을 뒤바꿀 정도라니 과연 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즈미 아키야마이며 일본 도쿄에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알람 시계 소리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일본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나라야. 라고 진심을 담아 외쳤어요. 이건 제가 늘 지켜온 간단한 규칙이었고 매일 제 마음을 자랑스레 채워줬어요. 집에서는 아버지인 타케시 아키야마께서 항상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가이셔서 일본이 이룬 위대한 업적들에 대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녁 식사 때마다 뛰어난 발명품들과 자랑스러운 전통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은 오래전부터 일본이 했던 일을 단지 베끼기만 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일본이 최고라는 확신을 주었고 우리나라보다 한국이 뒤떨어졌다고 느끼게 했어요. 어머니인 민정 아키야마께서는 매우 조용하고 다정하셨어요. 식사 시간에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다가 때때로 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슬픔이 어리신 눈빛에서 보였어요. 왜 슬퍼 보이시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만 믿어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런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리사라는 친구와 함께 일본이 멋지다는 생각에 동의했어요. 음악, 영화, 학교 행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대화는 항상 일본을 칭찬하며 다른 나라들을 낮춰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한쪽 이야기만 들어왔으니까요. 학교가 시작되기 전 저는 어깨에 책가방이 살랑살랑 달리는 채로 학교로 걸어갔어요. 도쿄의 분주한 거리는 반짝이는 불빛과 다정한 얼굴들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어요. 이 멋진 도시의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께서 자주 설명해 주신 우리나라의 과거와 아름다운 전통들을 생각했어요. 거리는 현대적이고 바빴으며 구석구석마다 발전과 성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일상 속에서도 저는 세상에 배울 것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보지 못한 곳들과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상상해 보곤 했어요. 비록 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만 해오셨지만 제 안의 작은 한켠은 아직 모르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폄하하신 그 나라가 혹시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밀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 궁금했어요. 제 마음은 일본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호기심도 느꼈어요. 마치 제 안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 그 느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쿄의 분주한 소리나 노을빛에 물든 풍경을 볼 때마다 그 느낌은 점점 커졌어요. 제 나라의 아름다움은 어디에나 있었지만 저는 점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의 삶은 저에겐 작은 모험 같았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었어요. 가족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가끔 제 마음 한켠에 새로운 무언가를 기다리는 비밀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모든 믿음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비밀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었어요. 자부심과 일상, 그리고 옳고 진실한 것에 대한 단 한 가지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것은 곧 제 인생이 놀라운 방향으로 전개되어 세상의 다른 면을 볼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를 믿었지만 제 안의 작은 목소리는 미지에 대해 계속 궁금해했어요.
저는 아직 선생님께서 학교 소풍 목적지를 발표하신 날을 기억해요. 교실에 앉아 가슴이 두근거릴 때 선생님께서 우리 반은 한국으로 소풍을 가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긴장도 되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약간의 설렘도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늘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나라였지만 이제 직접 볼 기회를 얻게 된 거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서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서는 평범한 흰 봉투를 손에 들고 계셨어요. 부드럽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아즈미야, 한국에 가면 봉투에 적힌 주소를 꼭 들러보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큰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께서 어떤 비밀을 감추고 계실지 궁금했어요. 그때는 이 작은 봉투가 제 세상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소풍 당일이 드디어 왔어요. 비행기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의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과 맑은 파란 하늘을 보았어요. 미지의 세계가 두려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곳에 대한 작은 호기심도 있었어요. 긴 비행 끝에 우리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놀랐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반짝이는 불빛과 여러 언어로 인사를 건네는 친절한 로봇들로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자연스레 미소가 번졌어요. 공항을 걸어다니며 깨끗한 바닥과 따뜻한 직원들의 환영을 느꼈어요. 전체 공간이 다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제 마음 한켠이 서서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한국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듯한 칙칙한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새로운 기술과 친절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의 경복궁이었어요. 궁궐에 다가갈수록 웅장한 대문과 다채로운 기와 지붕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궁궐은 넓은 정원과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가이드는 천천히 또 분명하게 궁궐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용감함과 슬픔이 공존했던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비록 역사 속 슬픈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쩐지 신비로운 흥분이 느껴졌어요. 마치 궁궐이 자랑스럽고 강한 나라의 비밀스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어요. 돌로 된 길을 걸으며 제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을 들었어요. 정교하게 새겨진 목재의 문양을 보며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감탄했어요. 아버지께서 해오신 이야기와는 다른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궁궐의 색채, 소리, 공기까지 모두 무언가 신비로움이 넘치는 세계로 들어선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궁궐을 둘러본 후 어머니께서 주신 봉투가 생각났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봉투를 꺼내 안에 적힌 주소를 읽었어요. 그 주소는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옛 도심의 조용한 골목으로 저를 인도했어요. 자갈길을 따라 걸으며 떨리면서도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의 집들은 오래되었지만 기품이 있어 보였고 기와 지붕과 작은 나무문이 어울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작은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제 심장은 너무 쿵쾅거려서 모든 이가 들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머뭇거리다가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 봤어요. 내부는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찬 포근한 방이었어요. 한가운데 흔들의자에 앉아 계신 다정한 노부인이 계셨어요. 노부인의 눈은 부드럽고 저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안녕 아즈미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제 이름을 아신 것에 깜짝 놀랐어요. 마치 문이 단순히 한 방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제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노부인의 다정한 얼굴과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어요. 자리에 앉아 노부인께서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의 아름다움, 용기, 그리고 지혜로 가득 찬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조용하고 아담한 방 안에서 저는 한국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한때 무시했던 나라에 대한 점점 커져가는 존경심이 함께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노부인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주변 공간을 희망과 경이로움으로 채워주었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영원히 달라질 것임을 느꼈어요. 그 후 저는 조용히 앉아있던 그 작은 포근한 방에서 노부인 정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귀 기울였어요. 정희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즈미, 엄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더 가까이 기울여 들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제 어머니는 항상 집에서 보이는 조용하고 얌전한 모습만은 아니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옛날 옛적에 라고 할머니께서는 시작하셨어요. 내 엄마는 한국에서 태어났어. 이 땅과 사람들, 그리고 풍부한 역사에 깊은 사랑을 품고 자랐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의 한 유명 대학에 다니면서 문학과 문화를 배웠단다. 참 총명하고 꿈이 많았었지. 저는 한마디 한마디 깜짝 놀라며 들었어요. 어머니는 단지 조용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깊은 세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정희님께서 이야기를 이어가실 때 눈동자가 추억으로 반짝였어요. 내 어머님은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몰래 한국 책을 읽고 한국 드라마도 보셨단다. 한국어도 아름답게 구사하시게 되었지. 하지만 어려움도 많았어. 가족들은 내 어머님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으셔서 오랫동안 진심을 숨겨야만 했단다. 결국 이름도 바꾸고 본 모습을 감추며 살았지. 이해받지 못하는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말이야. 정희님 말씀에 제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께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어야만 했다는 사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슬펐어요. 조용히 왜 어머님께서 진짜 모습을 숨기셔야만 했던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정희님께서는 한숨을 쉬며 잠시 고개를 숙이신 후 대답해 주셨어요. 그 시절엔 한 가지 삶의 방식만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단다. 내 아버지와 다른 이들은 일본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마음을 따르고 싶으셨지만 결국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으셨어. 저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어떻게 누군가가 자기 집에 대한 사랑을 숨겨야만 했을까요? 정희님께서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눈으로 제게 보며 말씀하셨어요. 아즈미야, 여기서의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보는 것만이 아니란다. 진실을 배우고 모든 나라가 각자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지. 내 어머님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내 일부란다. 소중히 간직해야 할 비밀 보물과도 같단다. 저는 정희님의 말씀을 천천히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진실이 제 머릿속 어두운 구석들을 밝히는 듯 방안이 점점 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인 청공항의 밝은 불빛, 아름다운 지붕의 경복궁, 그리고 정희님께서 어머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 따뜻하게 웃으셨던 모습들이 모두가 한국이 단순한 옛 전설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제 안에 그동안 없었던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일본만이 위대한 나라라고 믿고 자랐던 제가 이제는 어머님의 진실한 마음이 한국을 향해 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희님께서 해주신 말씀 덕분에 저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신 사실과 그 안에 담긴 꿈과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저는 두 훌륭한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떻게 두 나라의 역사를 더 깊이 배우고 이해할 수 있을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님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 어머님의 비밀을 품고 한국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조용한 방에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리라는 다짐을 했어요. 어머님의 삶을 형성한 모든 이야기를 알고 싶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만큼이나 제 마음속 다짐이 커져갔어요.
진시를 배우는 것이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첫걸음임을 깨달았어요. 떠나기 전 정희님께서 제 손을 살며시 쥐어주시며 아즈미야, 진실을 아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한번 알게 되면 더 강해질 수 있단다. 너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에게서 배움을 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고 저는 북촌 한옥마을의 분주한 거리로 나갔어요. 기와 지붕이 있는 좁은 골목을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정한 미소를 보니 저는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을 느꼈어요. 제 마음 한켠에 소중한 비밀 보물이 자리 잡은 듯 했어요. 어머님의 과거와 제 미래를 이어주는 그 비밀 말이에요. 저는 아직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아름다운 나라의 거리와 건물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들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본의 뿌리와 새롭게 얻은 한국에 대한 사랑을 함께 소중히 여기리라 다짐했어요. 정희님과의 조용하고 비밀스런 대화를 마친 후 제 마음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서울의 활기찬 거리로 나서면서 설렘과 호기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에서는 기와 지붕과 작은 문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어요. 마치 모든 붓터치마다 비밀이 담긴 아름다운 그림 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정희님 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한국에서 처음 만난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분주한 시장 거리를 헤매던 중 밝은 미소를 지은 젊은 남성을 보았어요. 그의 이름은 도현우였어요. 그는 다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가와 인사를 건네셨어요. 안녕 아즈미, 한국에 오신 걸 환영했어요. 방문이 즐거우셨길 바래요.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따뜻했어요. 그와 대화하기가 너무 수월해서 놀랐어요. 도현은 29세였고 전 세계에 한국의 대중문화를 알리는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는 음악, 예술, 그리고 한국의 풍부한 역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의 열정에 저는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진실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도현은 저를 모던한 건물과 갤러리들이 즐비한 근처 지역으로의 투어에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함께 거리를 걸으며 다채로운 벽화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야기하는 활기찬 분위기를 즐겼어요. 도현께서는 각각의 예술 작품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정희님께서 전해주신 옛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날 오후 분주한 인도를 걷던 중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작은 인도 균열에 걸려 발을 헛디뎌 갑자기 넘어졌어요. 한순간 충격과 당황이 밀려왔지만 제게 다정한 손길이 뻗어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다정한 대학생 준호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준호님은 이곳 한국의 한 대학에서 일본어를 공부 중이셨고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으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괜찮으세요, 아즈미? 라고 준호님께서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배려에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 준호님께서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근처 작은 약국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가는 길에 학교의 차이,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취미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호님은 한국과 일본 두 문화를 모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열린 마음과 진솔한 말씀이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약국 구석자리에 앉아 부어오른 머리를 식힐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정한 인사를 보며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저는 국적을 초월한 따뜻한 친절함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도현과 준호 모두 각자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가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지금껏 몰랐던 방식으로 한국을 보게 되었어요. 다채로운 거리, 다정한 사람들, 그리고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한국이 집에서 들은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풍부한 역사와 예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있는 나라임을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역사를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며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새로운 친구들과 얻은 새로운 시각들을 생각하며 제 마음은 온통 질문과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제 마음속 따스한 빛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점점 강해졌어요. 제 시야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고 한국이 전해주는 모든 이야기를 열린 마음과 용기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우정, 다정함, 그리고 열린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저는 제 마음속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발견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열린 마음과 용감한 심장으로 탐험할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한강가에 앉아 있을 때 하늘은 짙은 파란색으로 변해갔어요. 부드러운 바람과 흐르는 물소리가 저를 차분하게 해주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경험,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궁궐, 그리고 어머님에 관한 놀라운 비밀들을 떠올리며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하루 종일 아버지의 거친 말씀과 일본에서 자라온 이야기들을 곱씹으며 아버지께서 항상 한국은 일본만큼 훌륭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도현, 준호, 그리고 정희님의 비밀스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시각이 너무 좁았음을 깨달았어요. 한 나라 전체를 한 가지 이야기로 판단하는 것이 정말 공평한 걸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남았어요. 그 생각은 강가를 걸으며 계속 메아리 쳤어요. 바위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니 차가운 밤 공기가 제 폐를 채우며 머리를 맑게 해주었어요. 작은 노트에 오늘의 모든 세세한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밝은 불빛, 경복궁의 고요한 아름다움, 어머님의 비밀을 전해주신 정희님의 따뜻한 미소, 도연께서 도시의 현대 미술을 신나게 설명하신 목소리, 그리고 길에서 넘어졌을 때 준호님의 다정한 손길까지 하나하나의 기억들이 퍼즐의 조각처럼 어우러져 제가 전에 알았던 단순한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고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족과 이 새로운 생각들을 나누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어요. 도쿄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앉아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께 한국의 놀라운 역사,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어머님의 비밀스런 과거까지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시당해야 할 곳이 아니라 아름다움, 예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땅임을 아버지께서도 알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도쿄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익숙한 동네 거리를 걷더라도 제 심장은 설렘과 결연함이 섞인 박동으로 뛰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알았어요. 한국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그 교훈들을 집으로 가져갈 시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언제나 다정한 미소를 띤 어머님 민정님께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보통 일본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며 한국을 폄하하시던 아버지 타케시께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한국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궁궐도 보고 다정한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 역사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도 배웠어요. 라고 목소리가 조금 떨리면서도 계속했어요. 어머님의 과거 비밀을 들려주신 다정한 노부인 정희님, 그리고 도연과 준호 같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며 한국이 희망과 현대적 성취로 가득 찬 나라임을 전해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놀라셨다가 이내 사색에 잠기신 듯 했어요. 저는 한국이 무시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풍부한 역사와 예술, 그리고 다정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임을 설명드렸어요. 저는 한국을 더 알고 싶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문화와 역사도 공부하고 싶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에 잔잔한 에너지로 퍼졌어요. 아버지께서는 한참 침묵하신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즈미야, 저는 늘 일본이 최고라 믿었고 의심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생각이 너무 좁았던 것 같구나. 일본이 자랑스럽지만 한국도 자기만의 강점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도 따스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녁 식사 대화는 생동감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김치찌개와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요리도 해보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진짜 한국 음식을 드셔본 적이 없다고 인정하시고 어느새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생각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옛 믿음의 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 호기심과 이해의 정신으로 대체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배우며 기쁨을 느꼈어요. 한국어로 된 이야기들을 읽고 드라마를 원어로 보면서 점점 한국 사람들과 그 역사의 일부가 되어감을 느꼈어요. 제 일본적 뿌리와 새롭게 얻은 한국에 대한 사랑을 함께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진정한 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제 정체성의 모든 부분을 포용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배우고 나누는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어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매일 새로워지는 제 모습에 서로 다른 점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추억과 다정함, 그리고 제 마음이 한 집 이상의 공간을 품을 만큼 넓어졌다는 진실을 가슴에 안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맞이할 준비도 되었어요. 마이너스. 도쿄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익숙한 동네 거리를 걷더라도 제 마음은 설렘과 결연함이 함께 뛰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알았어요. 한국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그 교훈들을 집으로 가져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언제나 다정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어머님 민정님께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에는 일본이 최고라며 한국을 폄하하시던 아버지 타케시께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한국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궁궐도 보고 다정한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 역사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도 배웠어요. 라고 목소리가 조금 떨리긴 했지만 계속 말씀드렸어요. 정희님께서 어머님의 비밀을 전해주시고 도연과 준호 같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희망과 현대적인 성취를 직접 느낀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라셨다가 이내 사색에 잠기신 듯 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무시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 풍부한 역사와 예술, 그리고 다정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임을 설명드렸어요. 저는 한국을 더 알고 싶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문화와 역사도 공부하고 싶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자 아버지의 얼굴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님도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저녁 식사 대화는 생동감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어요. 김치찌개와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요리도 해보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실제로 한국 음식을 드셔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니 어느새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생각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마치 예전의 고정관념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매일 아침 새로운 단어와 구절들을 배웠어요. 한국어로 된 이야기들을 읽고 드라마를 원어로 보면서 점점 한국 사람들과 그 역사의 일부가 되어감을 느꼈어요. 제 일본적 뿌리와 새롭게 얻은 한국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진정한 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제 정체성의 모든 부분을 포용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배우고 나누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어 양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가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며 서로 다른 점들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면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추억과 다정한 만남, 그리고 제 마음이 한 나라 이상을 품을 만큼 넓어졌다는 진실을 가슴에 안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이야기가 어우러져 우리 모두를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앞으로 저는 일본과 한국의 아름다운 역사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경험들을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이었어요. 저는 이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제 안에 품은 두 문화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새로운 깨달음이 제 인생에 한층 더 큰 빛을 가져다 줄 것임을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